치열의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증문즉답은 사실 저희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질문 들어온 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증문즉답은 좀 스피드 퀴즈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치열에 대한 질문부터 주시죠. 안녕하세요. 엉덩이 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열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치열은 급성치열과 만성치열로 나뉘죠. 치료가 단순 치료와 복잡 치료로 나뉘듯이 찢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급성치열과 오래된 만성치열로 나뉘죠. 수술 방법, 치료 방법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급성치열은 당연히 수술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성치열은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수술하는 게 맞죠. 하지만 장편외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성치열도 처음부터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열. 어느 정도로 심각해야 수술을 하나요?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죠. 급성치열은 수술할 필요는 없고 만성치열은 수술한다. 이게 교과서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치열이 되면 여러 가지 소견들이 나타나거든요. 급성치열은 그냥 단순히 찢어지는 건데 만성치열은 앞뒤가 조금 부어오르면서 깊게 찢어지면서 그런 경우는 만성치열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을 권유드리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만성치열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반드시 권유하지는 않고 있고요. 좋은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연고랑 약들, 다용 여러 가지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치료를 하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만성치열 때문에 수술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장편을 해드렸습니다. 항문이 찌릿하고 혈변이 나옵니다. 병원에 내원해야 할 것 같은데 치열 증상에 특징이 있을까요? 감별 진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인터넷에서는 대표적으로 통증이 동반된 출혈은 치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맞기는 합니다만 통증이 있고 피가 난다고 해서 다 치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증상만 가지고 자가 진단으로 진단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병원에 무조건 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통증이 없는 피가 난다고 인터넷에 네이버의 지식인을 물어보면 치질이라고 약국에서 치질약만 드시다가 암이 심해져가지고 조기 대장암이 진행성 대장암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문 지차를 위해서는 직장 수지 검사와 항문경 검사,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지 병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열이 나신 분들도 나중에는 이거 굳이 검사할 필요 없이 누가 봐도 치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과잉 진료는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치열의 원인 중 스트레스도 있나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쭤봅니다.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네, 담배는 백해무익한 독약이고요. 스트레스는 항문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문질환이요. 항문이 사실 몸이 피곤하면 먼저 반응하는 몸의 신호이기도 해요. 피가 난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야 되죠. 대장암일 수도 있고 대장염동일 수도 있고 대장염증성 장질환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치핵이고요. 치열이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항문이 반응을 합니다. 붓는다든가 피가 난다든가 간지럽다든가 등등의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항문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후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좀 몸의 컨디션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엉덩이 대장님, 치열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치열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치핵도 완치는 가능하고요. 네, 치료도 완치는 가능하고요. 네, 장편외과에 오시면 완치가 가능하십니다. 엉덩이 대장님, 다른 병원에서 만성치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전 치열 수술 안 하는데요. 저는 치열 수술 웬만하면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치열 수술을 권유 안 드려도 약하고 연고 쓰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너무 두려워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장편외과도 그렇고 뭐 수술을 웬만하면 권유드리지는 않으니까 뭐 수술이 두려워서 자꾸 진찰을 미루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치열은 웬만하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좋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엉덩이 대장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문소양증,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항문소양증은 진짜 어려운 질환이에요. 항문소양증은 질환이기보다는 뭐 증상,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겠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항문이 간지러운 항문소양증인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항문 질환 때문에 생기는 항문 가려움은 완치가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문소양증,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에 차이가 생기나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간혹 간지러운 거와 매우 아주 심하게 정말 간지러운 경우는 정말 치료 방법이 달라요. 일단 연고 사용이 다르고요.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포함이 안 돼 있는 연고를 사용을 하는데 증상이 심하거나 그러면 스테로이드 좀 포함된 연고를 쓰고요. 또 뭐 그래도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가 좀 많이 포함된 연고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증상에 따라서 중요한 건 원인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적절하게 해야지 항문소양증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문소양증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일반인인데 집에서 혼자 자가진단도 가능할까요?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가진단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없고 일단 항문질환 때문에 간지러운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피부질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으니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항문질환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에는 직장 수시 검사, 항문경 검사, 항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시핵, 시열, 시두, 항문 농량 이게 동반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문소양증,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증문즉답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질문이긴 한데 일단 1번 비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2번 항문이 건조하면 안 됩니다. 3번 항문이 습하면 안 됩니다. 어렵죠. 일단 4번 자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욕은 따뜻한 물에 엉덩이 담그고 3분에서 5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엉덩이 담그고 끝나고 나서 수건이나 드라이기로 잘 말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처방한 용구를 좀 바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5번 중요한데요. 커피 안 돼요. 커피 안 되고 탄산 안 되고 카페인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안 좋고요. 유제품 안 되고 초콜릿 안 되고 술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먹을 게 없어. 예, 대부분 항문 간지러워서 오시는 분들이 음식 때문에 얘기 드리면 정말 먹을 거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습하면 안 되니까 꽉 끼는 그런 옷은 좀 피하시고 면 소재의 속옷을 입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절대 긁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긁으시면 안 되고요. 긁으면 악순환이거든요. 긁으시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 생기면 진물 나고 진물 나니까 습해지고 습해지니까 간지럽고 악순환을 끊으셔야 됩니다. 항문소양증은 얘기할 게 너무 많죠. 여기는 얘기할 게 많고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요. 증문즉답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항문소양증으로 검색하시면 영상이 되게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이고요. 치열, 항문소양증, 증문즉답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엉덩이 대장 영상을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